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공급은 뒷전에 두고 설익은 규제를 남발하다 보니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져 내렸고 결과적으로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급입니다.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300%에서 500%로 높여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있는 물량도 우리가 예전을 더듬어 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특히 네. 지금은 이제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물량이 과연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인가도 시장 변화를 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데, 애초에 예산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부지 마련이라든지 재원 확보 같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높은 양도세율 적용도 유예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누진적인 세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이 재산세 통합 과정에서는 그런 지나치게 차별화된 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심화시킨 것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에도 수술칼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임대 기간을 2년 더하기 2년에서 다시 2년으로 돌리고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윤 당선인의 뜻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